전국에 뭐 1000개 깔렸다, 500개 깔렸다. 이런 프랜차이즈는 저는 처음이면 좀 걸르라고 말씀을 드려요. 예를 들어 전국에 500개가 깔렸어요. 이미 희소성이 많이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 본사가 500개 정도 되면 다음 스텝이 뭐냐면 안녕하세요. 브랜드 만드는 제이아빠입니다. 오늘은 첫 창업 하시는 분들이 프랜차이즈 많이 고려하시는데 그거에 관련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창업을 프랜차이즈로 시작하면 좋은 이유가 뭔가요? 실패를 많이 줄일 수 있죠. 프랜차이즈 회사들의 안 좋은 얘기들도 많이 들리긴 하지만 일단 사실을 보면 대부분의 프랜차이즈들은 그 브랜드를 만들어서 한 지역에서 성공한 경우들이 많아요. 이 성공 공식을 고스란히 가서 경험 없는 나에게 이식할 수 있다는 장점은 확실히 있죠. 프랜차이즈를 한다면 업종은 어떤 걸 선택하면 좋을까요? 이것도 굉장히 다양하긴 한데 현재 가장 많은 게 카페가 제일 많고 고깃집도 많기는 한데 카페는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은 드리지 않고요. 카페는 남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커피를 팔아서 돈 남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나 프랜차이즈 카페 같은 경우들은. 근데 고깃집 같은 경우들은 일단 초반에 잘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유독 우리나라에서 고깃집 프랜차이즈들이 처음에 오픈을 하면 잘 돼요. 실제로 저희 아카데미 오신 분도 프랜차이즈 고깃집을 하고 계시는데 월 매출 9천에서 1억을 찍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고깃집 프랜차이즈들이 되게 감각적으로 잘 만들거든요. 손님 입장에선 처음에 되게 매력적이다라고 가게 돼요. 근데 결국에 뭐 삼겹살 팔고 소고기 팔고 똑같으니까 새로운 브랜드가 나오면 갈아타긴 하지만 만약에 내가 처음에 프랜차이즈 창업을 할 계획이고 어느 정도의 비용이 있고 내가 뭐 한 2, 3년 안에 엑시트를 하고 내 브랜드를 만들든 혹은 업종을 갈아타겠다라는 생각이면 저는 고깃집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커피는 마진 남기기가 힘들고 고깃집은 마진 남기기가 좋은 이유는 뭔가요? 일단은 마진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카페는 물론 다 특징이 많긴 하지만 일단 경쟁 업체가 너무 많습니다. 한 건물에 카페가 막 두세 개 있는 경우들도 수두룩하고요. 3,000원짜리 혹은 2,000원짜리 한 잔 시키고 3, 4시간씩 앉아있는 분들도 수두룩해요. 우리가 원하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뭐 500에서 1,000만 원을 팔고자 하면 정말 숨만 쉬고 커피만 계속 만들어서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노린 게 요즘 저가 메가커피나 컴포즈나 백다방 이런 것들인데 그런 데들은 너무 경쟁이 많아요. 컴포즈 옆에 메가 있고 메가 옆에 백다방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돌려봐야 안 남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실제로 그런 브랜드들을 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는 매장 하나로 마진이 안 나오니까 그 매장을 2개, 3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고깃집은 다르죠. 일단은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 이것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특히 요즘은 한 테이블당 막 10만 원 나오는 건 우습습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 고깃집들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양념을 만들어서 조금 비싸게 파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원물에서 남는 가격도 분명히 있고 양념에서도 남는 가격들이 있다 보니까 딴 데보다 좀 비싸게 팔 수 있는 것도 있고 술도 많이 나가다 보니까 고깃집이 더 많이 남습니다. 같은 입지에 같은 프랜차이즈를 시작하더라도 운영하는 사장님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도 많나요? 많습니다. 지역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되게 오래된 브랜드인데 살아있는 데들이 있어요. 거의 본사는 죽다시피 했는데 브랜드만 살아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데들은 거의 사장님의 운영 능력으로 가는 거거든요. 실제로 예를 들어드리면 저희 동네에 봉구스 밥버거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봉구스 밥버거가 요즘은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봉구스 밥버거로 엄청난 매출을 올리는 것도 드뭅니다. 근데 저희 그 근처에 봉구스 밥버거는 학교 앞인데 부부가 하시는데 아이들 하원 때 되면 나와서 힘들어하는 애들 그냥 공짜로 그냥 물 마시고 가라고 하고 애들한테 인사하고 아이들 오면 먹을 거 하나 더 챙겨주고 정말 가족같이 하세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그 인근의 부모님들도 어디 뭐 먹을 거 없으면 그냥 글로 가는 겁니다. 옆에 한솥 도시락도 있고 뭐 이삭 토스트도 있지만 사장님 보고 가는 거죠. 프랜차이즈들도 분명히 아이템은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만들어주고 그거에 대한 교육을 받지만 운영은 사장님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식당이든 카페든 방문하는 손님들은 똑같은 아이템이면 당연히 운영하시는 분이 매력적이거나 혹은 나를 알아주거나 친절함이 이쪽으로 가겠죠. 그건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아이템은 한순간일 뿐인 거고요. 저희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결국에 요식업 장사는 단골 싸움이에요. 우리가 신규 고객은 새로운 아이템으로 끌어당길 수 있지만 이분들을 재방문하게끔 하는 건 100% 사장님의 역량이거든요. 혹은 운영하시는 분의 역량인데
번화가나 혹은 되게 신박하다고 느끼는 아이템이 훅 떴다가 죽는 건 초기에 매력적인 걸 계속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이 크거든요. 하지만 반대로 되게 허름하고 별로인데 잘 되는 집들은 처음에는 임팩트가 좀 없지만 뒤에서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능력이나 매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프랜차이즈를 신박한 거 하시는데 내가 손님 응대에 자신 있다, 이거는 꾸준히 계속 갈 수 있죠. 프랜차이즈를 시작하려면 처음에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결국엔 프랜차이즈라는 게 아이템과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배우는 과정이에요. 내가 습득하는 과정이라서 나한테 뭐가 맞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손님 응대하는데 조금 자신이 없는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나는 열심히 요리만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통유리 같은 거 해놓고 그 안에서 열심히 스타면 뽑으면서 내가 잘하는 걸 사람들한테 보여주기만 하면 끝나는데, 그분들이 만약에 고객을 응대해야 되는 술집 프랜차이즈를 한다거나 그럼 스트레스 받거든요. 혹은 나는 밖에 나가서 손님들이랑 막 얘기하고 조금 극단적으로 손님이 주는 소주도 한 잔 마시면서 영업하고 어디 산악회 같은 데 들어가서 우리 고깃집 영업하고 이런 사람인데 갑자기 칼국수집을 하거나 뭐 아니면 카페를 하거나 이러면 안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내가 잘하는 게 뭔지, 그리고 나의 성향에 맞는 창업 카테고리가 뭔지를 찾고 그 다음에 여러 군데 상담을 받아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막 유명하다고 하는 프랜차이즈 전국에 뭐 1000개 깔렸다, 500개 깔렸다, 이런 프랜차이즈는 저는 처음이면 좀 걸르라고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프랜차이즈를 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아이템을 찾는 거잖아요. 우리 지역에서 혹은 사람들한테 와, 이 아이템 좋다, 신박하다 라는 아이템을 찾는 건데, 이 전국적인 프랜차이즈는 예를 들어 전국에 500개가 깔렸어요. 이미 희소성이 많이 떨어진 겁니다. 이미 많이 사람들한테 대중화된 거예요. 그리고 프랜차이즈 본사가 500개 정도 되면 다음 스텝이 뭐냐면 더 많이 확장하고 세컨 브랜드를 만드는 겁니다. 브랜드 하나가 500개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하면 이 브랜드가 내실이 좀 더 탄탄해지고 이 브랜드의 신메뉴를 지속적으로 내고, 이거에 대한 고민은 별로 없어요, 통상적으로. 왜냐면 이미 이게 많이 나갔고 이게 더 나가봐야 한계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아니까. 처음엔 컨셉이 오피스 상권에 있는 고깃집이라는 컨셉으로 브랜드를 만들어서 잘 됐어요. 그럼 전국에 있는 오피스의 상권에 다 깔겠죠? 그럼 더 이상 깔 데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 일반 주택 상권으로 들어갑니다. 왜냐면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럼 다 하면 전혀 다른 관광지 상권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딜 가든 볼 수 있는 흔한 브랜드가 되는 거예요. 신박한 아이템, 새로운 아이템을 찾고자 프랜차이즈를 찾았는데 어느 순간 보면 너무 많아진 거죠. 매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규모가 좀 작지만 열심히 하고자 하는 안 알려진 프랜차이즈들 많습니다. 이런 데 찾아다니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창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부동산 가서 물건도 보고 가격 비교해보고 다녀보고 하는데 브랜드 찾는 데는 그렇게 신경을 안 써요, 생각보다. 창업 박람회 가서 좀 들어보고 아니면 온라인에서 검색해보고 상담 받아보고 그거 매장 중에 잘 되는 데 가보고. 근데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를 나가거나 혹은 온라인에 검색했을 때 나오는 프랜차이즈들은 그만큼 광고비를 쓴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 광고비는 누구한테 나오냐? 가맹점주한테 나옵니다. 그래서 안 알려진 지역에 잘 되는 프랜차이즈들 되게 많아요. 그런 데를 찾아보시는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프랜차이즈를 하면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내 거지만 내 거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좀 크죠. 그리고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왜냐면 본사에서 제약을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노랗고 동그랗고 예쁜 공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래서 나는 펼치고 싶은데 여기 가니까 초록색 공이 돼 있고 여기 가니까 파란색 공이 돼 있고 여기 가니까 네모가 돼 있고, 이거를 본사에서 원치 않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꼭 그렇진 않지만 똑같은 물건이라도 본사에서 받으면 당연히 본사 마진이 들어가 있으니까 조금 더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출이 많이 나와도 마진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박하다. 이게 단점이죠. 이거는 그렇게 많은 예는 솔직히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뭐 갑질이란 이슈도 많이 나오잖아요. 큰 회사들에서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를 처음으로 했는데 매출과 이익은 어느 정도 나오면 좀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카테고리마다 다르긴 한데, 프랜차이즈를 했는데 순 마진이 20%가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아주 해피한 겁니다. 근데 보통 그렇게 못 나옵니다, 대부분. 마진이 많이 나온다고 해도 세금 떼고 못 떼고 하면 한 15%만 해도 괜찮다, 이 정도인 거고, 뭐 카페 이런 거는 택도 없고 고깃집도 뭐 상담할 때 30% 남는다, 뭐 뻥입니다. 30% 남는 프랜차이즈를 특히나 고깃집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고. 프랜차이즈를 한번 해서 성공하게 되면 그 다음은 브랜드 만드는 게 좋을까요? 저희가 권유하는 건 항상 그 방향이기는 해요. 왜냐면 프랜차이즈들 매출이 잘 나와도 몇 번 운영하시다 보면 이게 마진 구조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느낌의 개인 브랜드 하시는 분이 얼마가 남는지를 뭐 얘기도 하고 감적 경험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장사를 잘 하시는 분들은 장사를 조금 더 잘하고 싶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게 많아요. 프로모션도 하고 싶고 이벤트도 하고 싶고 신메뉴도 출시하고 싶긴 한데 브랜드에서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오시는 경우에 많은 경우가 이걸 바탕으로 새로운 걸 만들고 싶다라는 의뢰가 제일 많이 들어오고요. 저희도 이제 그렇게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또 수월하니까 그 방향으로 많이 유도를 하긴 하죠. 근데 반대로 그런 거 신경 쓰기 싫은데 매장 많이 하시는 분들은 프랜차이즈들만 막 4-5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프랜차이즈를 하다가 자기만의 브랜드를 만드는데 도움을 많이 주신 사례들 많나요? 네, 거의 대부분 저희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카데미를 하면 그 시기에 되게 유행하는 고깃집 아이템들이 있어요. 뭐 명륜진 사갈비나 원조 무한집, 그 요즘은 뭐 제주도 컨셉 나는 뭐 이런 고깃집들이 시즌마다 유행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운영하다 보면 아 이거 내가 해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분이랑 인터뷰를 하고 이분의 성향이 어떤지, 이분이 잘하는 건 뭔지, 이분이 이제 가지고 있는 스킬에다 얹어갖고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 드리는 작업을 하죠. 프랜차이즈라는 게 분명히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는데 너무 많이 단점만 부각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해요. 분명히 누구에게는 프랜차이즈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프랜차이즈를 선택하거나 혹은 프랜차이즈에서 궁금하신 분 있으면 제가 이메일 주소 남겨놓을 테니까 이쪽으로 문의 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을 드릴 거고요. 제가 감사하게도 2번째 책이 이번에 나왔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에 엑기스만 쭉쭉 뽑아서 제가 적어놓은 거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